드라마의 홍수 속에서 좋은 드라마만 쏙쏙 골라드리는 저는 소설가 김중혁입니다. 저는 번역가 박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드라마는 영국 드라마입니다. 네. 블랙미러. 네. 블랙미러는 2011년부터 영국의 지상파 방송국 채널 4에서 방영했던 극미래 SF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1편, 2편 같은 경우에는 채널 4에서 방영이 됐지만 3편부터는 넷플릭스에서 제작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편, 2편보다는 3편에서는 분위기도 약간 화사해지고 다양한 요소들을 넣게 되죠. 네. 일단 에피소드 1, 시즌 1의 에피소드 1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과연 이 드라마를 계속 봐야 하나? 그 작품의 굉장히 설정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이런 드라마가 있었다니 하면서 계속 즐겁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은 너무 엽기적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난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 우리에게 가까운 주제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키워 드라마라고, 드라마를 키워달라 이런 뜻도 있지만 키워드로 보는 드라마라는 의미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키워 드라마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말하자면 마인드맵 같은 걸 수도 있을 텐데요. 사람들이 어떤 드라마를 보려고 마음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코드 이런 게 큰 작용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코드에 하나만 걸리는 분이 있으면 이 드라마를 봐도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드라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 3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블랙미러를 좀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억을 저장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When it comes to this and big ones. Some redo of some night I've picked up somebody else. 자, 시즌 1의 세 번째 에피소드, 당신의 모든 삶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에피소드는 이 중에서 어떤 키워드와 관련이 있나요? 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로 이 기억에 대한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접했을 때 감상이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불킥 많이 하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전날 한 걸 후회하면서 그 이불킥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날 한 것들을 지워버리고 싶은데 지워지지 않잖아요. 계속 머릿속에 남잖아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것이 기록 시대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전보다는 기록을 많이 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카톡 대화를 하면 그것도 저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기억에 저장이 되잖아요. 누군가의 기억 혹은 뭐 서버의 기억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Liam Foxwell, welcome. Thank you. 에피소드가 처음 시작하면 주인공이 일종의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면접을 할 때 기억을 다시 재생해보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In the new environment. What would have you do is pull an exhaustive redo with personnel maybe next week? Well, I was ready to do a big redo right now. But... 브레인이라는 게 사실은 귀 뒤에 심어서 기억을 녹음하고 나중에 이렇게 플레이해볼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만약에 면접을 할 때 이제까지 네가 카톡을 한 대화를 저장한 것을 다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이게 굉장히 영화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 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도 기억에 대한, 기억의 저장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할리우드에서 탐낼 만한 소재인 것 같긴 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기술이 되게, 이 그레인이라는 이 기술이 귀 뒤에 칩 하나를 꽂음으로써 많은 걸 기억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 너무 축복적인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 얼굴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러면 만나면 저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4년 전에 만났었죠. 5년 전에 커피 한잔 한 이후로 처음이네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검열 포비아 같은 게 있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 브라우저의 검색 기록 이런 것도 지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기억을 저장되어 있고 남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 거리껴졌어요. 네. 얘기하면 할수록 집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추리소설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범죄적인 것을 굉장히 검색 많이 하거든요. 뭐 연쇄살인범, 총기, 독약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요. 남들이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일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우고 시크릿 모드 이런 것들을 자주 쓰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김중혁 작가님은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충격이 있었다고 하는 장면이나 대사 있으세요? 부부가 섹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섹스하는데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예전에 자신들의 섹스 장면을 보면서 섹스하는 장면이 있는데 전 너무 슬프더라고요. 우리가 좋았던 시절을 기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만 그 좋았던 시절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게 되게 슬프잖아요. 근데 그런 슬픈 모습이 이 섹스 장면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장면 뒤에 나중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뭔가 의심스러울 때는 그게 사실로 밝혀지는 게 낫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서 치과적인 비유를 쓰는데요. 몇 년간 썩은이가 있는데 결국 혀로 막 썩은 것을 찾아내는 것과 같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의심이 있고 그걸 알고 싶지 않지만 하지만 결국은 알아내고 마는 것이 인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이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대사 영어로 좀 해주시면. 아유, 지금 생각은 안 납니다. 네. It's like I've had a bad tooth for years and I'm just finally getting my tongue in there and I'm digging out all the rotten shit. 그러면 시즌2에서 두 번째 작품 화이트 베어가 저희가 다음으로 이야기해 볼 작품인데요. 이 중에서 어떤 키워드랑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가까운 키워드가 아마 법과 정의가 첫 번째 키워드일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대중도 약간 관련이 있는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정확히 말하면 대중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죠. 대중과 정의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베어는 이야기가 시작되면 한 반 정도까지는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고 하고 끌려가는데 충격적인 반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반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과정까지를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 처음에 보면 여자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정신이 탁 드는데요. 기억조차 없죠. 거기에 근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여자의 사진이 있어요. 그 이 여자애는 누굴까? 이 에피소드 내내 이름을 모르는 이 여자가 계속 쫓기고 있는데요. 이름을 모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지만요. 쫓긴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혹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쫓긴다는 것은 굉장히 현대인에게서 큰 공포심일 것 같아요. 이 에피소드를 보았을 때 가장 약간 충격적으로 혹은 공포심을 가지고 보았던 장면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가 굉장히 곤경에 처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중의 존재가 있는데 이 관중들이 도와주지 않고 그냥 사진만 찍습니다. 네, 동영상을 막 찍죠. 보통 우리 생각에는 내가 위험에 처했으면 대중들이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대중들은 굉장히 나의 곤경을 즐기는 어떤 구경꾼처럼 그냥 사진만 찍고 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악몽의 정체는 무엇인가? 혹은 잃어버린 진짜 현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각적으로 공포스럽고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이 여자가 쫓기다가 어떤 공터, 숲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여요. 저 사람들은 왜 저기 매달려 있으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너무 시각적으로 충격적인 거예요. 마치 종교적인 그 십자가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녀 사냥을 당한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드라마가 맨헌트라는 게임에서 비롯되게 됐지만 1960년대에 있었던 맨체스터에 있었던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같이 연결지어서 드라마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에피소드가 또한 사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 때 개인이 나서서 처벌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것이 과연 정의감인가? 물론 정의롭죠. 나쁜 사람을 처단하는 거니까. 하지만 한편에는 나쁜 사람을 벌 준다는 행위 자체에 쾌감이 있거든요. 그 쾌감을 대중이 전체적으로 소유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적 정의에 대한 영화는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딱 떠오르는 영화는 친절한 금자씨. 네, 그 영화도 약간 기괴한 유머가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좀 옛날 영화긴 한데 뭐 타임 투 킬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딸을 강간한 백인 남자를 흑인 아버지가 죽였을 때 그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정의를 개인이 행할 수 있는가 혹은 뭐 법 제도 바깥에서 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You said you don't know how much time there is. What does that mean? 다음으로 얘기해 볼 작품은 시즌3 에피소드 네 번째 얘기 샌 주니페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키워드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박효주 작가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에피소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아마 가상현실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인간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전체 블랙미러 시리즈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고 정말 소위 말해서 강추하는 에피소드입니다. 네. 보통 저희가 블랙미러라고 하면 굉장히 어둡고 기괴하고 끔찍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유일하게 밝고 엔딩에 대해서는 해석이 구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에피소드입니다. 샌 주니페로에 나오는 맥켄지 데이비스라는 배우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마션이라는 영화에서 민디라는 역할로 나왔던 배우인데 중간에 옷을 갈아입는 장면 나오는데 정말 매력적이고요. 전 이 샌 주니페로는 맥켄지 데이비스를 위한 드라마가 아닌가.
네, 일단은 맥켄지 데이비스가 맡은 요키라는 역할이 이 에피소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 명은 켈리라고 하는 배역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요키라고 하는 배역이 있는데요. 두 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조화 혹은 대비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샌 주니페로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텐데요. San Junipero is a party town. All up for grabs. 샌 주니페로는 이 에피소드에서는 어떠한 지명처럼 그려집니다. 보통 봤을 때 여름 휴양지처럼 느껴지는데요. 바다가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 이 바르셀로나 밑에 있는 그 지명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일단 제가 찾아봤는데 샌 주니페로라고 하는 특별한 지명은 없었고 일단은 이 의미는 우리가 의견 들었을 때는 약간 스페인 느낌이 나는 그런 지명이에요. 그래서 그럼 캘리포니아 어디에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명인데 얘기 중간에 나오지만 뭐 캘리는 네바다에서 왔고 뭐 요키도 캘리포니아 어디에서 왔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그 근처 어딘가의 지명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러가는 뷰가 좋고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이상향 같은 곳이죠. 거기에는 클럽도 있고 그 클럽이 이상하게도 매번 어떤 주제에 따라서 시대 주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때는 1987년인 것 같고 어떤 때는 2002년인 것도 같고 그곳에 따라서 게임도 달라지고 영화도 달라지고 이런 장소처럼 보이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점점 이상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어요. 이것이 과연 존재하는 지명일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일정한 시간, 일정한 날짜에만 올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 hours 35. There's not much time left. 중간에 이 켈리가 거울을 때려요. 근데 거울이 깨졌다가 다시 복원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너 이렇게 행동하면 차단당해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샌 주니페로 올 수 없는 곳인가? 샌 주니페로는 어떤 통행권이 있어야 올 수 있는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사실은 샌 주니페로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이제까지 꿈꿔왔던 어떤 사랑의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대중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여기 꽂힐 만한 코드가 되게 많은데요. 시간을 여러 번 옮겨 다니는 설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게임이 제가 다 해본 게임입니다. 그러세요? 제가 버블이라고 되겠지만 뽀글뽀글이라고 하죠. 그 게임과 DDR 해보셨나요? 펌프 아니었나요? 거기 DDR입니다. DDR입니까? 펌프는 좀 더 이후에 나온 거고요. 초창기에 DDR이 되게 중요한 역할로 2002년 정도였죠? 그렇죠. 여기서는. 제가 DDR 잘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좀 스텝을 좀 밟았었거든요. 그래서 DDR도 나오고 그리고 옛날 또 어릴 때 했던 팩맨도 나오고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역사 그리고 시간성들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 에피소드가 맨 처음 시작하게 되면 1987년에 히트곡인 멜린다 칼라일의 Heaven is a place on earth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은 이 지상의 한 곳이라는 뜻이죠. 이 영화의 시작에 나와서 1987년이다 라는 시대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사실 이 노래는 전체의 주제가기도 해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에피소드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죠. 제가 또 약간 음악 좀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음악이 나오는데 이 모든 음악이 이 드라마의 주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80년대 더 스미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걸프렌드 인 코마라는 노래가 나오고요. 그리고 로비 네빌의 셀라비, 심플 마인즈의 Don't You Forget About Me, 로버트 파머의 Addicted to Love, 그리고 이니시스의 Need You Tonight 이런 노래들이 이 모든 스토리를 노래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가사를 은밀해 보시면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음악이 중요한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I love it here. 자, 3개의 에피소드로 저희가 블랙미러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자, 여기서 저희가 특별하게 마련한 코너가 있죠. 그런가요? 번역가 박현주 선생님을 모셨는데 그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영어 한마디를 배워보는 짧은 시간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언제나 너무 부담되는데요. 뭐 영어를 해보라고 하면. 저는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한다고 말한 샌 주니페로에서의 한 대사를 꼽았습니다. 여기서 켈리가 하는 대사예요. 어떤 이 그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렉과 나누는 대사 중에 Uploaded to the cloud sounds like heaven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게 사운드 라이크 헤븐이었네요. 이것이 바로 일종의 샌 주니페로의 의미이기도 하고 샌 주니페로에 나오는 죽음의 의미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것은 넷플릭스에서는 약간 번역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 클라우드를 약간 즐거운 기억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 여기서 클라우드는 사실은 업로디드 투 더 클라우드 말 그대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뜻이죠. 여기서 클라우드는 이중적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된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현대적인 죽음, 블랙미러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우리의 진짜 죽음, 종교적인 죽음도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천국 같다라는 뜻인데요. 저는 한편을 이거 보면서 진짜 천국이 있다면 천국은 신의 서버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말 좋은 문장 한번 영어로 해주시면. 네. 저는 이 블랙미러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블랙미러에 당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보는 사람마다 이 블랙미러의 의미가 달라질 것이고 블랙미러에 비친 당신 모습을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블랙미러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박현주, 김중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